GUI 프로그래밍은 사건 중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사건을 처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그 응용 소프트의 기능이 동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라는 마우스로 버튼을 클릭하는 것처럼 비동기적인 사건입니다. 얼마나 자주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건 중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들을 처리할지 알아야 되겠고, 이 사건들마다 사건 처리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바 8 이후에는 함수만 정의하면 됩니다. 그 전에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의 함수를 정의해야 됐었는데, 이제 자바 8부터는 사건 처리자 함수만 만들면 되겠고, 그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겠다고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사건에 등록하기보다는 사건 소스에 처리자를 등록해 줍니다. 그럼 사건 소스는 뭐냐면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노드예요. 노드. GUI 노드. GUI 노드가 사건 소스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버튼 클릭이라는 사건이 있으면 그 버튼이 사건 소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사건이 발생됐을 때 사건 처리자가 호출되는데, 자동으로 호출되는데, 이 함수에 원칙적으로는 사건 객체가 전달이 됩니다. 마우스 클릭이면은 어떤 소스를 클릭한 건지, 뭐 좌표는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 기본적인 정보들을 사건 객체에 담아서 처리자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요하면 이 사건 객체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고, 내가 사건 객체로부터 어떤 정보도 필요 없으면은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코드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사건 처리자 함수는 매개 변수가 없어요. 얘는 사건 객체가 필요 없는 경우예요. 근데 여기 주석된 거에 보면은 액션 이벤트라고 해서 사건 객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사건 객체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원래는 자바 8 이전에는 함수만 등록을 할 수 없어서 객체를 등록해야 됐고, 그 등록된 객체에 대해서 그 객체에 어떤 함수를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아까도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함수가 선언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 구현한 클래스는 반드시 이 함수를 정의해야 돼요. 즉,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는 반드시 이 함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타입의 객체를 등록해 놓으면은 그 사건 소스는 항상 사건이 발생됐을 때 이 객체의 요 핸들, 정해놓은 요 핸들 메소드를 부르면 됩니다. 부르면 되는데, 이제 자바 8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함수만 만들어서 등록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리, 옛날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에는 이 클래스를 독립 클래스로 만들지 않고 그 클래스의 원래 윈도우 클래스의 내부 클래스로 만듭니다. 그렇게 내부 클래스로 만드는 이유는 이 함수에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 경우에는 센터 페인을 수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함수를 갖고 있는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이면은 그 객체의 센터 페인을 또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자들을
다른 클래스에 만들지 않고 이 클래스의 함수로 또는 내부 클래스의 함수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 클릭 미처럼 이렇게 클래스를 요거를 내부 클래스라 그래요. 클래스 내에 또 정의하는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부 클래스 정의하면은 이 클래스는 자기를 감싸고 있는 밖의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접근 권한과 상관없이.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기가 편리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내부 클래스로 많이 정의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부 클래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수만 만든다. 그리고 만약 이 함수를 별도 클래스에 만들고 싶으면은 그 별도 클래스에게 이런 버튼이나 필요한 조작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줘야 돼요. 주지 않으면 그쪽에선 알 수 없죠. 그 함수는 호출되겠지만 등록해놨으니까 그 함수에서 뭔가 처리하려면 여기 있는 노드들과 또 상호작용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다 줘야 돼요. 그것이 프로그램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처리자도 다 이렇게 이 클래스의 메소드로 또는 내부 클래스로 예전에는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크게 액션 이벤트, 그러니까 뭔가 누르거나 선택하는 행위들, 그거를 액션 이벤트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키보드 입력하는 거, 그걸 키 이벤트. 그리고 마우스의 움직임과 관련된 게 마우스 이벤트이고요. 터치 스크린이 있는 경우, 또 뭐 안드로이드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터치 이벤트라는 게 별도 있고요. 윈도우 이벤트는 윈도우 자체를 움직인다든지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최대화하고 또는 최소화한다든지 이럴 때 발생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고 싶은지 알아야 되겠고 그 이벤트를 처리할 때 처리자들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실제 사건 객체를 활용하지 않을 거면은 이걸 몰라도 돼요. 근데 사건 객체를 활용할 거면 얘를 알아야 되겠고 이 이름보다는 여기에 어떤 인자들을 전달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이 이것처럼 아까 이것처럼 액션 이벤트 요 인자를 내가 처리자를 만들 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을 처리할 건지 그 처리자의 메소드는 어떤 식으로 함수를 정해야 되는지 알면 이런 함수들을 만들어서 그 사건 소스에 등록을 해주면 되겠고 그 각각 사건 소스에 등록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의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아까는 어떤 메소드 썼냐면 set on action이라는 걸 썼었습니다. set on action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메뉴 바가 있습니다. 메뉴 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메뉴예요. 메뉴를 누르면 쭉 메뉴 아이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메뉴 아이템이에요. 물론 여기에 메뉴를 추가해서 또 이런 식으로 중첩된 메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뉴바를 만들려면 메뉴바를 만들고 거기에 메뉴를 추가하고 메뉴에 메뉴 아이템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 할 때는 보통 얘를 생성해서 얘다 추가하고 이 메뉴들을 메뉴바에 추가해서 완성을 하게 되겠고요. 또 이렇게 고정된 메뉴바 말고 컨텍스트 메뉴라는 걸 또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화면 중간 어디에 팝업으로 나타나는 메뉴를 만들 때 쓰는 것이 컨텍스트 메뉴입니다. 그러면 실제 요 체인지 컬러에 요 메뉴들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뉴바를 만드는 그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메뉴 아이템을 세 개 만들겠습니다. 메뉴를 만들고요. 아까는 뭐였냐면 get children add all이었는데 메뉴 아이템 쓸 때는 get items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add all blue choice, red choice, white choice. 이때도 추가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대로 추가를 하면은 블루 메뉴 아이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레드, 화이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메뉴바를 이제 만들고 메뉴바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메뉴바에 put get menus add color menu 하나만 추가하니까 그리고 return menu bar 그 다음에 이 construct 메뉴바를 탑에다가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main pane set top 메뉴바 그럼 메뉴바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똑같이 set on action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blue choice, red choice, white choice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똑같이 set on action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주면 실행을 하면 여기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로도 되고 이제 버튼으로도 됩니다. 이게 이제 메뉴바를 만들고 메뉴바에 메뉴를 추가하고 메뉴 아이템들을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메뉴 아이템 중에 이제 아이템 넣을 때 separator 메뉴 아이템을 이렇게 하나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분리자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도 마찬가지인데 set display disable을 이용해 가지고 활성화 여부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얘를 disable true로 해 놓으면 그 메뉴 아이템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뉴 아이템 말고 책 메뉴 아이템, 라디오 메뉴 아이템도 있고 요 책 메뉴 아이템은 종종 쓰이는데 선택될 경우에 이렇게 선택됐다는 게 끝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메뉴 아이템과 단축키를 연결할 수 있는데 저는 맥을 쓰니까 맥에서는 이 단축키가 잘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 윈도우에서 이 그 메뉴를 만들 때
요 단축키들을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Alt 조합을 이용해 연산기호로 연결할 수도 있고, 이거는 Alt B 누르면 블루가 실행되는 거고, 뭐 이렇게 숏컷 R이면은 Ctrl R, 맥에서는 Command R 누르면 그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축키를 연결할 수도 있고 연산기호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팝업 메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종류의 그 페인들을 설계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보더 페인을 배웠어요. 그리고 단순 페인인 페인도 한번 살펴봤고, 별로 쓰지 않는 거지만 스택 페인이라는 것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리드 페인도 살펴봤습니다. 그리드 페인. 요번에 살펴볼 거는 타일 페인입니다. 그래서 타일은 그리드 페인과 유사하게 격자 형태로 노드를 배치하는데, 중요 차이점은 타일 페인의 격자 크기는 항상 같아요. 요 격자의 크기가 같습니다. 타일 페인은, 그리드 페인은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노드의 크기에 의해서 벌어지고 줄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컬럼과 로드 수를 내가 미리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 페인이고요. 그 다음에 탭 페인. 그러면 요 누르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탭들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탭의 경우에는 이 탭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탭을 이용해서 화면을 바꾸지 않고 이 화면 전체를 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앞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 전체를 씬을 설정해가지고, 스테이지 씬을 설정해가지고 화면에 나올 것을 결정했는데, 이 씬을, 스테이지의 씬을 내가 원할 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이 이제 스위치 씬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스테이지에서 주는 메인 스테이지의 그것을 이렇게 멤버 변수로 설정해 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 set 씬을 불러가지고 화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탭하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스플릿 페인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분리자가 생겨요. 그럼 이 분리자를 위아래로 양옆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 페인은 어떤 앵커 지점에서 이 떨어진 거리를 늘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쓸 것 같긴 한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 예제를 이클립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뭐부터 보면 되나? 타일 페인부터 보면 이렇게 격자로 되고, 얘를 움직여도 지금 그 격자는 안 변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컬럼 수를 셋 이렇게 컬럼과 로우 수를 정해놓고 9개를 추가했기 때문에 8개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게 타일 페인이고요. 타일 페인은 그리드 페인과 마찬가지로 격자 형태로 나누는데, 격자의 크기가 고정적이고 어떤 특정한 위치에다가 넣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쭉 순서대로 넣으면은 요 정해놓은 그 행과 열의 수에 따라서 차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플릿 페인 봅시다. 저는 제가 텍스트 파일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 오픈하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스플릿 페인이고요. 그 다음에 씬 스위처를 하나 보여드리면 윈도우를 바꾸면은 요 씬을 바꾼 거예요. 물론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바꾸지 못하게 되는. 원래 이렇게 윈도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탭 페인을 만들 수 있죠. 파일을 열 때마다 이렇게 탭들이 만들어집니다. 오픈 파일. 이게 탭 페인이고요. 그 다음에 앵커 페인은 별로 쓸 일은 없지만 요 구석에 얘네들은 붙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그 지점에 제가 고정해 놓은 그 비율대로 고정적으로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앵커 페인입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코드를 제가 드릴 것이니까 코드 분석들을 한번 해보시고 포함된 코드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응답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